얘기를 재우고 원했던 모유 다뉴썰을 풀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저는 모유 수유를 굉장히 하고 싶었던 엄마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엄마가 젖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유를 수유를 하지 못하셨고 분유를 먹고 컸는데 저만큼은 너무너무 모유를 먹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사람 몸에서 우유 형태의 무언가 나온다는 것도 신기했고 내 아이가 내 몸에서 만들어진 모유를 먹고 커야 가장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모유를 너무나 꿈꿨습니다. 직전에 올린 출산 브이로그에서 조리원에서 초유가 나오고 계속 유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계속 짜는 만큼 나왔고 한 번 짤 때마다 한 70 정도 나와서 하루에 한 5번, 6번은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부작용은 이제 모유가 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빈혈이 좀 생기는 건지 너무 머리가 아팠고 계속 조리원에 있으면서 타이레놀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전몸살도 왔지만 극복을 했었고 수유콜도 계속 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많이 먹였었어요. 그래서 비율로 하면 분유 50, 유축 30, 직수 20으로 계속 혼합을 유지하면서 집에 와서도 유지를 쭉 했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산후보 도우미님이 오시면서 원래 직수도 하고 유축도 하던 제 매일매일의 루틴이 제가 좀 쉬어야겠다는, 육아의 부담을 좀 덜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안방에 쉬면서 유축만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유축도 몰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2-3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하다가 하루에 400, 500 정도 뽑네? 그러면 한 번에 몰아서 뽑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무식한 생각으로 한 번에 몰아서 하루에 한 번씩, 2번씩 유축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잘못된 생각으로 한 번씩 유축을 하면서 아주 급격하게 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 반부터 한 300-400에서 100, 그리고 80,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50밖에, 하루에 50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기에게 물리는 직수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있었지만 크게 저한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하게 모유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같이 하는 남편이 한 번쯤 쉬다 오라고 출산 전부터 약속을 했던 해외여행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혼자 베트남 가서 마사지를 쭉 받으면서 이제 놀았죠. 근데 그때까지도 유축을 계속 진행을 해야 안에서 모유가 계속 돌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축기를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짜낼 수도 없고,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따뜻한 물을 맞으면 이제 혈액순환이 돌면서 모유가 더 잘 나온단 말이에요. 손으로 막 짰죠. 계속 사출이 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온 후에도 손 유축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손 유축이 기계 유축보다 좀 더 잘 나오거든요. 기계는 이 가슴 끝까지, 벽 쪽에 붙은 가슴까지 모유를 뽑아내지 못하는데 손으로 하면 이제 마사지 하면서 사출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뽑아냈지만 제가 하필 그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손끝이 이렇게 저리는 그 질환이 있어서 손 유축을 하면서 그 증상이 좀 더 심해졌어요. 왜냐면 손으로 계속 짜내야 되니까 근육이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젖에서 멍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잘못된 또 방법으로 손 유축을 했어요. 그때 남편이 제 젖을 보면, 제 가슴을 보면서, 멍든 가슴을 보며 누가 보면 자기가 때린 줄 알겠다고 굉장히 속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좀 심해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통원 치료를 다녔는데, 좀 효과적인 주사나 약물 치료는 제가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있으니까 중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체로 한의원 가서는 근육 주사를 맞고
정형외과에서는 충격파 치료법으로 대체를 해서 좀 근근히 이어나갔는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양이 눈에 띄게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나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봤죠. 근데 모두 다 똑같은 말로 귀결되더라고요. 결국엔 많이 물려라. 그리고 뭐 물 먹어라, 미역 많이 먹어라, 유축 계속해라, 아이가 직수하고 나서도 또 남은 젖 짜내라. 근데 쉽게 빨아서 나오는 젖병에 길들여진 아이가 제 모유를 빨겠어요. 빨면 안 나오니까 짜증내고, 그럼 직수겁으로 이어지고, 애써서 먹을 필요가 없는데 울어버리면 엄마가 젖병을 주니까 그걸 꾹꾹꾹 먹고, 그래서 굉장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졌었어요. 저도 짜증이 나고 이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동기도 안 생기고 의지가 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유가 막 사출되어서 나온다는 마더러브 모어 밀크라는 그 약을 또 추천받아서 쿠팡에서 한 달치에 5만 원 정도 하는 모링가 성분으로 된 약도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맥주효모도 유즙이 좀 분비가 된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먹어보고,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면서 실패라는 답만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고 있는 하정운 선생님의 삐뽀삐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모유 재수유를 원한다면 3개월까지는 재수유가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3개월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기로다 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직수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제 아기처럼 직수를 해주면서 남편 얼굴에다가 아기 사진 올려놓으면 이제 아기가 빠는 느낌, 그리고 모유가 도는, 그리고 젖이 비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웃긴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결국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가짜 직수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이제 하루에 30ml 밖에 유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유를 앞두고 있다가 손목터널 증후군이 너무너무 심해지고 거의 마비가 올 정도로 손이 너무 아파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테로이드 주사 처방을 오늘 받고 완전한 단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정은 되게 너무너무 아깝다고 해야 되나? 그동안의 노력이 아깝고 좀 섭섭하고, 좀 더 아이에게 먹일 수 있었으면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면서, 또 유축이란 지옥 같은 유축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통쾌함, 그런 시원함,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혼합 수유가 그렇게 어렵겠어 했는데 이게 분유도 먹여야 되고 유축도 해야 되고, 유축을 하려면 유축기 세팅을 해야 되고 유축기를 닦아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또 다시 유축을 하기 위해 준비하려면 또 씻고 닦고 소독하고 유축하고, 그거를 육아를 하면서 사이사이에 넣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영상을 찍는 요지는 혹시나 제 경험담이 지금 유축 수유, 모유 수유를 앞두고 있는 엄마들에게 조금이라도 제 실패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찍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꼭 모유 수유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했던 이런 미련한 바보 같은 무지성의 모유 수유는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